체중계 숫자가 꼼짝도 안 할 때 사실 몸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지방이 실제로 빠지고 있는데 체중계만 보다가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은 체중이 안 줄어도 체지방이 빠질 때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체중계를 매일 올라갔는데요. 숫자가 안 움직이면 진짜 멘탈이 흔들렸거든요. 아, 내가 식단을 잘못 짜고 있나? 더 굶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숫자가 그대로면 입이 터져서 아무거나 막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잠깐, 그러지 마세요. 체중 감량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체중은 절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매일 조금씩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1kg을 빼려면 약 7,700칼로리를 소모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어제 500칼로리 덜 먹고 오늘도 덜 먹었으니 130g 빠졌겠지? 이런 계산은 통하지 않아요. 체중은 직선이 아니라 계단처럼 빠집니다. 한동안 버티다가 어느 순간 훅 내려가는 거죠. 특정 몸무게에서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험 해보셨죠? 이게 바로 세트포인트 체중 때문인데요. 우리 몸이 기억하는 일종의 기준 체중이에요. 몸은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즉 항상성이 있어서 변화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세트포인트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내 편이 되어 주거든요. 피터스나이 오베시티 메디슨 다이렉터린 닥터 아만다 벨라케스도 강조한 것처럼 세트포인트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우리 몸이 호르몬과 대사를 변화시켜 강력하게 방어합니다. 플래토 구간이 생기고 체중 유지가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끝나고 유지 단계에 들어가면 세트 포인트가 체중이 다시 오르지 않게 막아줘요.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평평한 구간에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노력하는데 결과가 바로 안 나오면 포기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당연한 거긴 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몸의 호르몬과 대사가 정상화되면 세트 포인트는 반드시 내려가요. 그럼 이제 체중이 안 줄어도 체지방이 빠질 때 나타나는 신호 3가지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신호는 살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살이 찌면 지방세포수보다 지방세포 하나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포가 커지면 피부 아래에서 지방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만졌을 때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살인데 근육처럼 단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근육이라고 착각했어요. 허벅지가 두꺼운 게 근육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완전히 틀렸던 거죠, 슬프게도. 단단한 살의 정체는 대부분 빽빽하게 꽉 찬 지방세포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다면 지방세포 크기가 줄면서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공간 때문에 살을 만졌을 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좋은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팔뚝, 배, 허벅지를 꼬집어 보세요. 말랑한가요? 아니면 딱딱한가요? 강하게 꼬집었는데 별로 안 아프다면 지방이 줄고 있다는 신호예요. 진짜로요. 반대로 세게 꼬집었는데 악소리가 날 만큼 아프다면 아직 지방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꼭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기 몸의 변화를 손으로 느끼는 게 체중계보다 훨씬 정직하거든요. 두 번째 신호는 이상하게 피곤하다는 느낌입니다. 살이 빠지는데 왜 피곤하냐고요? 활력이 넘쳐야 할 것 같은데 피곤하다니? 이게 오히려 체지방이 잘 빠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방이 저장될 때는 지방세포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지용성 독소도 함께 저장됩니다. 지방세포가 쌓이면 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해요. 몸 안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이어트로 지방이 분해되면 그 안에 갇혀있던 독소가 혈액으로 방출됩니다. 혈액으로 나온 독소는 간이 처리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간이 바빠집니다. 간이 풀가동되면 몸이 피곤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해독 중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다이어트 초반에 이유 없이 쏟아지는 피로감에 뭔가 잘못된 건지 걱정했던 적 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몸이 제대로 독소를 처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피로감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감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1단계에 접어들면 몸 안의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지방이 줄면서 염증도 함께 줄어드니까요. 피곤하다고 포기하면 정말 아까운 거예요. 세 번째 신호는 수면의 질이 확 좋아진다는 겁니다. 꿀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피곤해서 잘 자는 게 아니에요. 체지방 감소가 수면 자체의 질을 바꿔버리거든요.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의학 교수 캐리 스튜어트는 다이어트 전과 후에 참가자들의 수면을 측정했더니 복부 지방이 줄자 수면의 질이 높아졌어요. 무려 20%나 향상됐다고 해요. 20%면 잠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수준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요. 복부 지방이 줄면서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 같은 증상이 완화되거든요. 복부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많아서 다이어트하면 가장 먼저 빠지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체중계 숫자가 안 줄어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면 체지방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유난히 깊이 자고 있다면 그거 좋은 신호예요. 체지방이 아주 잘 줄고 있는 거니까요. 잠깐 제 얘기 좀 하자면요. 저도 다이어트 중에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달랐어요. 피곤해서 억지로 일어나던 느낌이 사라지고 개운하게 눈이 떠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체중계 숫자는 그때도 거의 안 변하고 있었어요. 근데 몸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던 거죠. 이 세 가지 신호 중에서 지금 여러분한테 몇 가지나 해당되고 있나요? 사실 이 외에도 체지방이 빠질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더 있어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와요. 예를 들면 평소에 꽉 끼던 옷이 갑자기 헐렁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체지방 감소 신호입니다. 등판이 얇아진 느낌이 들거나 예전엔 안 보이던 뼈가 살짝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기도 하죠. 이런 변화들은 체중계가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체중이 안 빠지는데 계속해야 하냐고요? 내 대답은 항상 같아요. 몸의 신호를 먼저 읽으라는 거죠. 숫자보다 감각이 먼저 반응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잘 안 다루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신호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체중계 숫자만 믿으면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 신호 중 두세 가지라도 느끼고 계신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요. 여러분이 느꼈던 체지방 감소 신호들이 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에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정체기를 겪고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의 경험담이 생각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다들 함께 으쌰으쌰 해봅시다. 이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서로 의지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체중 감량은 계단식으로 일어납니다.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정체기는 실패가 아니에요. 몸이 새로운 기준 체중에 적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몸 안에서 호르몬과 대사가 재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모를 뿐이죠. 호르몬과 대사가 정상화되면 세트 포인트 체중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트 포인트는 다이어트 후 유지기에 내 체중이 다시 오르지 않게 막아주는 방어막이에요. 그러니까 세트 포인트를 적으로 보지 말고 나중에 내 편이 되어줄 존재로 봐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신호, 말랑말랑한 살, 피로감, 꿀잠을 기억해두세요. 몸이 보내는 언어입니다. 세 가지를 느끼고 있다면 체중계 숫자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몸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